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6페이지 가보세요. 106 보시고 이제 등기 원인 정보 보시고. 이제 토요일 되면 피곤하시죠? 내일도 또 뭐 있나요? 아,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뭐 가뿐하게 보면 되죠, 그냥. 평소 실력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요. 막 열받지 마세요. 시험 보면 열받아가지고 막 찢어버리고 막 술 먹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럴 바에 뭘 시험 봐.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제 모의고사는 그냥 평소 실력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어째 모의고사 100점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실 때 시험 나온 제목이 있죠. 이게 뭐에 관한 문제인지 제목 잘 보시고 그 제목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막 시험 보고 나가지고 막 찢어버리고 막 술 마시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 일부러 이렇게 시험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술 먹으려고. 자, 보세요. 원인 정보 보시고. 가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했어요. 합격생 모임을 딱 가잖아요. 예전에 합격생 모임 가면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 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너 왜 왔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있어요, 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시험에 누가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시험으로 딱 갔더니요. 내가 아는 건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럼 붙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우리 아닌 누가 붙겠어요. 자, 이제 한 내공이 있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보세요. 자,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정보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 그럼 이제 보세요. 법에다가 자, 등기할 때 계약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다 알아보겠죠. 남들 모르게 하려고 바꿔놨어요.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원인 정보는 쉽게 말해서 뭐다? 계약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의고. 그럼 두 번째 이제 유형 볼게요. 자, 요 유형을 외우지는 마시고 들어보세요. 우리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뭐예요? 판결서. 그렇지.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인 거 보여줘야죠.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좀 떠올려 보시면 돼. 대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읽어보는 파트지. 이걸 외우시거나 그럴 내용은 절대 못 됩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면 원인 정보는 계약서죠.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다가 정말로 매매대금을 고지고대로 다 적어요? 응? 착한 사람 다 적어. 근데 계약서 쓰셨을 때 매매 금액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지 맘대로 적어오죠. 그래서 요 계약서 여기에서 어떤 부실 등기 원인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국가가 확인하는 제를 만들었어요. 요게 그거예요. 이제 검인 계약서. 검이란 말이 검사를 요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검인 계약서는 반드시 딱 떠올라야 돼. 검인은 딱 두 단어. 언제 검인 대상? 두 개 떠올라야지. 그렇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검인은 맨날 이게 떠올라야 돼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그래서 다시 검인은 딱 두 단어. 언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때가 이제 검인 대상이에요. 그럼 또 하나 여기서 계약을 그랬죠? 이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아니야. 그냥 계약이야. 그럼 맨날 외우면 맨날 뭐 할 거냐고 못 써먹는 걸. 그냥 계약이야. 이거는 유상계약, 무상계약, 불문이에요. 불문. 다 포함 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하나 알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한번 쭉 풀어보자고요. 앞으로 법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학은 요건을 딱 외우세요. 검인은 언제 검인 대상?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딱 외우고 요걸 자꾸 이제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나오게 되면 요거 나와요. 검인을 유하냐 안 유하냐. 요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검인은 이렇게 했어요.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랬죠. 그럼 이제 이거 어때요? 첫 번째. 소유권 등기하는데 원인이 계약이 아니야. 원인이 상속, 수용, 시효 취득, 경매. 자, 이런 경우라면 별도로 검인은 받아야 말아요. 왜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대입시키는 거야, 그냥 계속. 자, 두 번째는 이번은 계약은 계약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런 경우라면 검인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겠죠. 이거 어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가등기하면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 자, 근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는 그땐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닐 때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기한인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일방이 이제 국가나
지자체라면 이때는 거민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설마 국가나 지자체 부실 등기 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고 믿어야 편하겠지. 그래서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또 이번에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기한인데 위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다. 그럼 이때는 거민은 받아야 말아요? 안 받아. 왜 안 받아? 뭐시라고? 아직 공부가 덜 됐어.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 법에 쓰여 있어요. 토지거래가 받으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조항이 나와야지. 자, 또 이번에 똑같아요. 자, 다시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다. 거민은 받아야 말아요? 안 받아. 왜 안 받아? 거기도 의제조항이 있어. 이렇게. 거기 풀어야죠. 이제. 또 이번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기한인데 등기 원인 정보가 이제 판결서라면 이때는 거민은 받아야 말아요. 자, 보세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죠. 원인 정보가 판결서라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보장이 되겠죠? 그럼 거민은 안 받는 게 맞지? 근데 한 번 더 받아야 돼. 정답은 얘야. 제가 하나만 있어요. 정답은 특징이 있어요. 납득이 안 가는 애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보세요. 판결서니까 믿을 수 있죠. 거민 안 받는 게 놀지 맞아요. 근데 부특법에서 한 번 더 거민을 받도록 해놨어요. 이게 주로 이제 정답으로 뜨는 지문입니다. 자, 책 보세요. 이거 줄 그어줄게요. 자, 책 보시면 자, 거기 106페이지. 자, 2번 거민 대상에서 줄 그으세요.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돼 있고 옆에 계약 종료 불문돼 있죠. 그래서 유상무상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을번 별표. 리을번. 자,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용의는 판결서 또는 조서인 경우에도 판결서나 조서에 거민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정답으로 주로 뜨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거민 대상이 아닌 경우 나와 있죠. 자, 그거 외우지 마시고 그 조항이 이 지문이에요, 지금. 풀어본 게 이제. 그래서 다시 거민은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죠. 이걸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읽어오시면 되는 거고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니은번이 있죠. 3번에 니은번. 그 중간에 줄 준 거 보세요.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제일 끝에 지문 3번에 니은번. 자,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이거는 거민을 왜 안 받아요? 응? 아니야. 해제도 계약이야. 왜 안 받아? 거기 봐요.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잖아요. 말소 등기가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라고 지금. 심한 이유가 아니야 지금. 자, 다시요. 거민은 6이잖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근데 그 지문은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도 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니까 거민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건을 딱 외워서 요걸 약간 대입만 시켜보셔야 돼, 계속. 이제. 그렇게 해야 쉽게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됐고. 하나 이제 거민 요부, 요 파트고요. 또 하나 있어요. 자, 거민은 그럼 누가 할까요? 무시라고? 거민은 시군구가 맨날 하는 거지. 만만한 게 시군구 아니야. 그럼 이제 시군구가 거민할 때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합니다. 그것도 줄거주세요. 4번에 있어요. 형식적 심사. 이것도 충분히 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면 어때요? 거민권자는 부진정한 등기를 방지하고 투기업체 목적이 있으므로 심사 시 실질적 심사를 요한다. 그러면 깔끔해. 또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한다. 그래서 이제 요 파트 이제 원인 정보는 시험 나오면 여기 나왔고요. 거민 계약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단 요거 기억하세요.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됐고. 그래서 거기는 간단한 서류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 되고. 이제 3번에 이제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 요게 이제 중요한 서류죠. 자, 우리 흔히 사회에서 맨날 등기 권리증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권리증이 아니고 뭐다? 등기 필 정보. 또 과거에 요거를 그렇게 불렀어요.
등기 필증을 했었어요. 필증이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명칭이 이제 여기 등기 필정보다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확인할게요. 첫 번째 의. 뭐 의는 뭐 간단하고요. 자, 요건 요걸 외우셔야 돼. 등기 필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저 외워야 돼요. 다시 등기 필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그럼 요걸 제가 이제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자, 쭉 한번 들어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 지금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그럼 갑이 등기소 가서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죠. 그럼 등기한이 이제 보존 등기 딱 했어요. 그럼 등기한이요. 아, 갑이 소유자구나.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럼 이제 등기했으니까 등기소가 갑한테 뭐 줘요?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죠. 이제 등기필 정보 딱 줬고 이제 갑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고 을이 갑에게 등기하게 서류 내놔 그러죠. 그 서류가 대표가 뭐예요? 그게 등기필 정보예요. 이제 보세요. 이 서류를 넘겼어요. 을이 이제 갑의 정보 가지고 등기하러 왔죠. 등기한이요. 이거 확인을 딱 해보니까 아, 정말로 갑이 팔았구나.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하고 을한테 뭐 줘요? 을 앞으로 새로 등기했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또 하나 주는 거지. 이제 을명의의 등기필 정보 하나 줬고, 자, 또 혹시요 그 집에 있는 등기필증 딱 보시면요, 요거 뒷장 보면요, 여기 요거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이런 거 봤어요? 자, 요게 보세요. 구멍 뚫었잖아요. 요걸 우리가 천공그래요. 무효화시킨 거예요.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요거는 이제 무효화시켰죠. 갑 건데 갑이요. 등기당 후 물건 팔았는데 받으러 가야 한가요? 안 가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의 정보 나올 때 뒤에 붙여서 다 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증을 딱 받아오면 두툼하죠.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뭔가 하면 이거 아무 효력이 없죠. 그럼 이건 이제 뜯어서 버려야지. 쓰레기야, 쓰레기. 등기한이 지가 버리기 싫으니까 누구 준 거예요? 을 준 거야.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다들 곱게 붙여서 보관하고 있죠? 나도 보관하고 있어. 근데 이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원래. 이제 하나 받았어요. 자, 그 다음. 을이 소유자죠. 을이 병한테 자기 집을 전세를 놨어요. 그럼 이제 병이 전세권 설정 등기하러 와야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 을이죠. 그럼 이제 자, 병이 등기할 때 이 병은요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가져와라? 을 거 갖고 와야지. 갖고 와서 제출했어요. 그럼 등기에 딱 믿을 수 있죠? 확인했으니까 병 앞으로 무슨 등기하고 전세권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또 주는 거예요. 이건 병과 이제 등기필 정보를 이렇게 줬고, 요거는 다시 을을 줍니다. 소유자죠?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다시 돌려주겠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세권 기간 끝났어요. 그럼 이제 병이 을에게 뭘 주고? 요거 정보이죠? 요거를 주고 전세금 받고 이사 갔어요. 그럼 이제 을이 등기소 가서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해야죠. 그럼 말소 등기할 때는 저 을은 누구 거 가져와라? 병 거 이거 갖고 오는 거지. 제출 딱 하면 등기한이 확인하고 이상 없죠? 그럼 등기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이지. 그래서 명칭 요거 세 단어 꼭 아셔야 돼. 다시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딱 보고. 그럼 이제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함이 원칙이죠. 여기 이제 요거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외 조항이지. 첨부하지 않는 경우니까. 그래서 요거를 자, 우리 시험 이제 단골 문제인데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다시 정식 명칭이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죠. 중요한 건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원칙은 첨부한다 안 한다. 원칙 첨부해야 돼요. 원칙이고. 근데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잘라야죠. 하나씩 이렇게 하세요. 요걸 하나씩 대입시키세요. 첫 번째요. 등기하러 하는데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의무자가 없으면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의무자가 없는 등기는 뭐가 있다? 이게 이제 소유권 보존이지. 또 상속 등기할 때 의무자가 없어요. 첨부 안 한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권리에 관한 그랬죠? 그럼 만약에 권리 등기가 아니라면, 자, 권리 등기 반대말 뭐? 표시의 등기. 표시 등기는 권리 변화 있어요? 없죠? 좀 손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첫 번째,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또 하나, 멸실 등기 이렇게 되겠지 이제. 공통점은 뭐다? 표시의 등기. 권리 변화 없다 그 말이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등기의 진정성 보장.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으니까 첨부할 필요 없고 대표가 뭐가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 또 하나가 이제 촉탁 등기. 관공서 촉탁 믿을 수 있다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세 개를 이렇게 묶으세요. 요건을 대입시키세요. 첫 번째, 의무자가 없을 때. 두 번째, 권리 등기가 아닐 때. 세 번째, 진정성 보장. 그래서 그 107페이지 제가 똑같이 적어놨어요. 자, 2번,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1번,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2번에 단순한 표시의 등기. 3번에 진정성 보장. 하나 문제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믿을 수 있죠.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를 잘라야 돼요. 사건 하나 보세요. 사건.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에게 대금 줬어요. 대금 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갑이 등기를 안 넘겨요. 그럼 이제 을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소송 제기해야죠. 그럼 판결 나왔어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판결 떨어지면 누가 등기하러 가요? 승소한 을이 가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소에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렇지. 자, 의무자. 요 갑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 권리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야. 왜? 없으니까. 이렇게. 자, 한 번 더. 이런 사건 어때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대금 받았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을이 등기를 안 해요. 을이 등기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갑한테. 일단 갑이 이제 딱 가야지. 자, 판결 나왔어요. 을은 갑의 등기를 인수하라. 그럼 일단 이제 누가 등기하러 가요? 승소한 의무자 가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해야지. 왜?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문장이 3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시험 지문에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원칙은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잘라서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 권리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없으니까. 근데 또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 자, 107페이지 끄트머리 B번 별표 쳐주시고, 자, B번.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권리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승소한 등기묘가 단독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막상 시험 뜨면 이제 당황스러워져요. 이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가지, 여기 불첨부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시험 나왔어요. 시험 나왔고, 또 하나 요거죠, 이제. 멸실. 자, 멸실은 뭔가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딱 줬고, 을이 갑한테 이제, 야, 등기필 정보 내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요 갑이 정보를 잃어버리고 없대요. 이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정보 없죠? 을이 갑한테, 야, 너 평생 그 집 살아. 돼, 안 돼? 안 되죠. 뭔가 방법이 있어야죠. 이건 첫 번째는, 요 갑이 등기소 가서 재발급 신청하면 재발급은 해줘요,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요. 이유가 뭔가면 보세요. 등기필 정보죠. 요게요. 권리자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근데 재발급 자꾸 해줘버리면 더 복잡해질 수 있죠. 재발급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이 3개 필요하죠. 자, 첫 번째. 그럼 등기필 정보 이거는 등기 권리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의무자 확인이에요? 의무자 확인이죠. 그럼 나중에 자, 을이 갈 때 갑이 딱 따라가서 등기소 가서 얼굴 딱 보여줘. 내가 갑이다. 왜? 이렇게. 신분증 보여주면 확인돼, 안 돼? 되죠. 첫 번째는 뭐다? 직접 출석. 근데 좀 더 길게.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그 다음 장에 있어요. 다음 장에서 그 3번에
자, 멸실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1번. 자, 등기 의무자,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한다. 하나. 첫 번째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갑이 정보가 없죠.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변호사,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면 돼. 두 번째 이제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되고. 중요한 거는 요 위임 확인 정보는 반드시 누구만? 변호사, 법무사만 작성할 수 있어요. 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공증받으면 돼요. 공증서 부본. 그지? 1, 2, 3, 3개 명칭 딱 외우셔야 돼. 되고 이제 다시 한번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멸실했다.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고?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 공증서 부본. 방법 세 가지. 딱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자, 그 옆에 이제 오른쪽에 기출 지문이 있죠. 왼쪽에.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 기출 지문. 자, 거기 재교부죠? 재교부 신청할 수 없다죠? 응. 제가 답을 잘못 찍었어. 그거 하나 바꿔주세요. 잠시 지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우리 이제 등기별 정보 재교부 신청할 수 없다래다. 없다. 하나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기하세요. 여기서 이 두 개가 주로 시험 나왔어요. 불첨부와 멸실 파트가 주로 나오다가 특징이 이제 하나 더 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죠. 이제 갑 앞으로 등기하면 등소가 뭐 준다? 갑에게 등기 정보 줍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가시면 양가로 4번에 별표 3개 치시고요. 옆에 페이지 제목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보면 정보의 작성 및 통지라고 돼 있죠. 자, 109페이지 109. 그래서 뭔가 하면 요거는 이제 뭔가면요. 처음에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을에게 뭐 줘야죠? 정보 줘야죠. 그거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지금 본 거는 여기서 불첨부 파트가 몇일 나왔죠. 마시고 이제 그 예규는 뭔가 하면 이제 등기하고 나면은 어떤 경우에게 을에게 정보를 주는지 그거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근데 그 예규가 이제 시험 나올 차례예요. 자, 보시고 이제 첫 번째 하나 특징 말씀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제가 좀 전에 등기 필증 그랬죠. 뭔가 하면 옛날에 등기 필증은 어떤 등인지 등기하면 다 줬어요. 등기 필증을.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지금 등기필 정보죠. 지금은 그 주는 경우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 4번에 1번 보세요. 자, 109페이지 꼭대기 1번. 자, 처리 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하는 등기필 정보의 통지로서 등기필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옛날에는 등기필증이었고 지금은 뭐다? 등기필 정보라 불러야 돼. 이제 명칭하셔야 돼. 됐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별표. 자, 첫 번째요. 작성하는 거. 자, 좀 전에 제가 등기 필증은 어떤 등기 다 줍니다 그랬죠? 지금은 아니에요. 제한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했을 때. 그 주요 지문이에요. 두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을 위한 가등기했을 때. 세 번째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 등기했을 때. 요거 외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좀 다시요. 그럼 이제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하면 그때는 정보 작성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권리의 보존, 설, 이전만이니까. 또 이거 어때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했을 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죠. 또 토지 표시 변경 등기했다.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지금 지문이 권리자를 추가하는 데 있죠. 추가하는 변경 경정이에요. 포인트 여기죠. 권리자 추가. 뭔가 하면 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였어요. 요를 갑과 을의 공유로 바꿨어요. 그럼 을도 소유자죠? 일단 을에게 준다 안 준다? 이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 경정은 꼭 저렇게 해야 돼. 권리자를 추가하는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외에는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가장 주요 지문이에요. 첫 번째. 다시 첫 번째 무슨 등기했을 때?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두 번째는 설정, 이전을 위한 가등기했을 때. 세 번째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 요 세 개 꼭 외우셔야 돼. 그리고 자, 정보를 받아보면 정보에는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니은번에 있네요. 구성. 일련 번호는 몇 자리? 12자리. 비밀번호는 50개. 자, 그 다음 장 가보실래요? 110페이지. 자, 그게 이제 현재 양식이에요. 등기필 정보 양식. 자, 꼭대기 보세요.
권리자 김갑동 돼 있죠. 그 등기 내용 쭉 적어놨잖아요. 첫 번째 칸에는 이제 등기한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어떻게 등기했다 쭉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줄 그세요. 1년 번호 나와 있죠. 거기 1년 번호예요. 몇 자리? 12자리 됐고. 그 끝에 비밀번호 있죠? 자, 근데 비밀번호인데 보세요. 자, 이렇게 네모칸 쳐 있고요. 쭉 이제 번호 쓰여 있죠. 이거 옛날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보안 카드 아니에요? 이게 보안 카드예요. 여기 비밀번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저 정보를 통째로 넘겼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돼. 지금은 이제 의리병에게 설정 계약을 했죠. 원래 이거 줘야죠. 근데 굳이 소유자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요. 의리요. 자기 정보에 있는 1년 번호 있죠. 비밀번호 알려주면 돼. 그럼 이제 이 병이요. 갑의 정보에 있는 1년 번호 비밀번호 알아 신청을 딱 하면 이거 조회하면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거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시 1년 번호 몇 자리? 12자리. 비밀번호는 50개 이제 됐고. 요거 시험 나왔어요. 한 3년 전에 공무원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1년 번호는 50자리, 비밀번호는 12개.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막 문제 어렵게는 못 내요. 이렇게 이제. 자, 그렇게 나옵니다. 뭐가 또 어렵겠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보세요. 등기필 정보 작성 방법이에요. 자, 이거 아까 우리가 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신청했죠. 그러면 등기 신청 누가 했어요? 을이 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대부분의 등기는 등기 신청인, 명인이 일치 불일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을에게 뭘 줬다? 등기필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현재 법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등기필 정보 작성은 자, 이렇게 됐어요. 책에 줄 그어주세요.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이에요. 명인이 된 신청인. 별로 주는 거예요. 뭔가 하면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등기 신청인 명의 양자가 불일치하면 작성해야 하네요?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책에서 다시 이제 109페이지에서 거기 그 끝에 암기 플러스 있죠. 자, 별표 3개 딱 치시고 거기 명칭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하나 첫 번째 채권자 대위 등기 기억나세요? 자, 다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채무자. 그럼 양자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죠? 그거 안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거고. 그럼 3번 보세요. 승소한 등기무자가 신청했을 때. 다시요. 여기. 자, 소송에서 이제 을이 등기 안 하죠. 갑이 소송 제기했어요. 승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은 누가 했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는 누가 앞으로 했다? 패소한 권리자 앞으로. 양자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죠. 이제. 불일치하고. 자, 그다음 자, 3번은 2번은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봐주세요. 우리 또 주로 보던 그림이에요, 그거. 자, 뭔가 하면 이번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흔히 임차권은 흔히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쭉 살다가 기간 만료.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이상하게 보증금 줘 그랬죠? 갑이 보증금 안 줘요. 어디 가야 돼? 법원에. 법원에 가서 뭐 하고? 이게 이제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럼 법원은 3개 따져봐요. 첫 번째, 을이 임차인이 아니냐.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지 안 됐냐. 요거는 만료 전 할 수는 없으니까 만료가 돼야지. 세 번째, 보증금 반환 있냐 없냐.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야죠. 그럼 문제가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는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법원이 해야지.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까. 법원이 하니까 뭐다? 촉탁이지. 촉탁. 촉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등기관 보세요. 이제 갑의 건물에 의뢰 등기 해줘야죠. 등기하러 딱 봤더니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면 원칙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관이 미등기라 못하겠다. 촉탁을 돌려보내버리면 요 을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문제는 등기관은 법원 촉탁은 믿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말고 등기하는 갑의 건물에 무슨 등기라? 그렇죠. 요게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이죠. 등기하고 의뢰 등기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했죠. 그럼 여기서 그럼 보존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누가 했다고?
아무도 안 했어. 직권 등기 전에. 그렇죠? 신청인이 없어요. 명의는 갑이죠? 여기도 똑같죠. 신청인명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요거 이제 거기에요. 이제 두 번째 등기안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됐고 세 가지 붙여두고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에 니은번 간공서 촉탁 등기했을 때. 자 여기죠. 보세요. 자 법원에서 촉탁했죠. 그러면 임차권 명령 등기 신청 누가 했어요? 법원이 했어요.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양자 일치 불일치? 불일치. 원칙은 안 준다 그 말이지. 그럼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세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인 명인이 일치하면 줍니다. 양자가 불일치할 때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여기 첫 번째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이거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승소한 등기무자 신청했을 때. 또 하나 추가 뭐 있다? 간공서 촉탁 등기했을 때. 이게 이제 신청인 명인이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예규는 시험 나오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작성한 경우 요걸 물어보거나 요걸 할 거예요. 작성하지 않는 거 물어보거나. 그래서 올해 충분히 이제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예규 파트는 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 자 정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 문제 포인트가 많죠. 흔히 기존 문제는 그거 나왔어요. 불첨부랑 멸실 나오다가 책 이제 작성하는 경우 이 파트가 시험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감 가주세요. 111 인감증명. 인감증명도 많이 보셨죠? 떼보기도 하고 사용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감 보시고 인감이 어떤 데 필요한지 한번 또 따져봐야죠. 자, 인감증명 나왔고요. 첫 번째 인감증명 저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권리를 잃어버릴 이제 의무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됐고 여기는 이제 요거 해야 돼요.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경우가 현재 법률에 쓰여 있어요. 8가지가. 8가지인데 그 8가지 필요 없고요. 앞에 나온 1, 2, 3, 3개 있죠. 그 3개가 가장 주요 지문이에요. 1, 2, 3, 3개. 그 3가지는 꼭 아셔야 돼. 자, 하나씩 볼게요. 제출한 경우 첫 번째. 자, 책 보세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돼 있죠. 다시 소유권의 등기명인 한 단어로 뭐예요? 그렇죠. 소유권의 등기명인. 이게 그냥 소유자예요. 그럼 뭔가 하면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첨부해라 그 말입니다. 자, 쉽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하나 첫 번째 거. 그럼 여기 그림 보세요. 또 이제 자, 또 따져봐야죠. 우리 워낙 따지는 거 좋아해요. 자, 보시고 자,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사건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넘겨요.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감증명 첨부해요? 안 해요? 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갖고 와야지 이제. 그래 따지라고 계속. 자, 을이 소유자죠? 이번에 을이병한테 전세권 설정합니다.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찍지 말래니까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 봐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막 외워요. 인감증명 소유자가 의무자인 때 막 외웠어요. 문제 탁 주잖아요. 막 흥분해. 에이 찍어. 찍으려면 뭐하러 공부하냐고. 어? 다시 인감은 언제 첨부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무슨 보세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 을이죠? 소유자잖아요. 그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따져봐야 돼. 자, 또 하나 등기했어요. 그게 기간 만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자,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 병이죠? 소유자예요? 그럼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풀어야 돼 자꾸. 또 그다음 을이 이제 소유자죠. 을이 정한테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에?
가지고 와라. 왜 가져와라?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정의 저당권자죠. 정의 무한태. 자,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이제 정에서 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왜 그냥 와라? 자, 의무자가 누구? 정의죠? 소유자 아니죠? 그럼 필요 없지 뭐 이렇게. 다 따져야지. 또 저당권을 이제 설정 이전했어요. 여기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렇죠? 의무자가 누구? 무죠? 필요 없어요. 그럼 봐요.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권리자, 의무자 구별. 그 파트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 외우셔야 돼.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요게 이제 가장 주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거. 그럼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끝에 누구 인감? 가등기 명의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이렇게 할게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이렇게. 자, 또 하나 이제 가등기 나왔어요. 우리 가등기 맨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아버지는 A, 아들은 B. 이제 약속을 딱 했어요. 아버지 아들한테. 자, 시험 붙으면은 사무실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아들 B는 언제가 돼야 A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죠? 시험 붙어야죠. 시험 언제 붙어요? 10월 30일 날. 자, 문제는 근데 요 아들 B가 아버지를 이제 믿을 수 있다 없다. 분명히 딴 데 팔아먹을 거야 또 이제. 그럼 이때 이제 B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럼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소유자죠.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때 인감증명 첨부해요, 안 해요? 해야지. 그렇지. 왜 해야 돼?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가능했어요. 근데 B가 딱 가봤더니요. 이게 사무실이 아니고 창고예요. 막 창문도 없고 비도 새고 막 이래. 이 사무실 꼭 가져야 돼요? 기분 나빠졌지. 안 가질래요. 그래서 이제 요 B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합니다. 이때는 원칙은 인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소유자예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요 B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그럼 얘는요,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계가 뭐가 될 거예요?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소유자가 될 사람이 그 가능성을 포기하겠대. 그럼 얘 지정신이 아닌지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 알아봐야죠. 그래서 뭐 가져오라고? 인감증명이 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만이에요. 이제. 그럼 이건 어때요? 이제 A가 B한테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 했어요. 시험 붙으면 전세권을 주겠다라고. 근데 기분 나빠졌어요. 안 가질래요. 그럼 B가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인감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중요한 게 이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만? 그렇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만. 소유권. 그래서 이 포인트예요. 소유권의 가등기. 그럼 또 한번 우리 시험은 가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왜 X? 소유자 게 아니고 가등기 명의인 거지. 그렇게도 장난을 쳐요. 그래서 요거 하셔야 돼. 소유권의 가등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3번이 되게 길어요. 자, 이제 책 좀 보세요. 3번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명인이 딱 자르고 그 다음 등기 의무자로서 또 자르고. 자, 포인트예요. 소유권 이외 권리예요. 제가 고를 이렇게 적을게요. 간단하게. 자, 보세요. 간단하게 소유권 이외 권리를 말소할 때 그러세요. 말소할 때. 지금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 되어 있죠. 그 대표가 말소 등기할 때요. 자, 그림 하나 보세요. 자, 을은 소유자, 병은 전세권자. 전세권 말소할 때는 원칙 인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의무자는 병이죠. 소유자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원래 필요 없는데 말소 등기할 때는요. 병이을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요. 근데 정보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면 방법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는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가 변호사, 법무사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 공증서 부본. 그래서 이 병이요, 전세권을 말소하는데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이 세 가지 경우 다 모두 줘라, 인감도 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 그 다음 등기필 정보를 멸시했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책 좀 보세요. 3번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딱 자르고, 그 뒤에 이제 보세요. 정보가 멸실되어 또 자르고요. 자, 그 뒤에 줄거요. 자, 등기소 출석하여 등기로부터 의무자임을 확인받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신청 정보의 위임 확인 서면, 공사분처에서 등기 신청할 때 방법 3개 나왔죠. 이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에요. 포인트는 등기비 정보를 멸실했을 때, 멸실했고 방법 3개 다 뭐가 줄 알아? 인감준용 첨부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병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원칙은 인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 병에게 등기필 정보 줘야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방법 몇 가지? 3가지. 3가지 다 뭐가 줄 알아? 인감도 같이 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을 좀 줄여서 얘기해요. 줄여서. 그래서 1, 2, 3, 3개, 요 3개 문장이 인감에서 가장 이제 주요 지문이에요. 이렇게 3개. 3번 잘 이해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나머지. 자, 4번은 줄만 거주세요. 여기 제 앞에 하필 등기라는 말. 하필 등기. 5번은 두 번째 줄은 또 있어. 분필 등기. 그 문제가 하필 분필은 표시 등기죠. 표시 등기 때문에 원래 인감 첨부 안 해요. 그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시험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6번은 한번 봐주셔야 돼. 6번은 자, 이제 줄보세요. 6번은 협의분할 줄 거주시고, 협의분할. 그 끝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 2개 나와야 돼요. 협의분할 하나, 또 상속인 전원의 인감.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흔히 적어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누구 인감? 상속인 전원 거. 사건 하나 보세요. 사건은 요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이제 을, 병, 정이 있다. 셋. 갑이 사망했어요. 상속받았죠? 네, 그럼 보세요. 갑이 사망을 하고 아들 셋이 상속받았어요. 얘들은 원칙은 지분이 똑같죠. 그래서 을병정이 3분의 1씩 똑같이 나눴어요. 요거는 우리가 법정분할 그래요. 법정분할. 이때는 국가가 확인할까 말까요? 똑같이 나눴는데 이거 확인 안 해요. 법정분할은.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을이 딱 그래요. 을이 야, 나 장남이거든. 절반 내놔. 2분의 1 갖고 나눠 가죠. 나눴어요. 4분의 1씩. 요게 무슨 분할? 요게 협의분할이에요. 이때는 이제 을병정 의사를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두 단어. 첫 번째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때? 협의분할할 때. 하나 첫 번째고, 누구의 인감? 상속인 전원권. 이제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다른 시험에 요 시험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갑이 사망을 해서 아들 중 하나가 상속을 다 받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을이 다 가진 경우에 을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OX? X. 을은 좋겠네? 아니야. 언제나 전원 거. 언제나. 다 가졌죠? 을 것도 갖고 와야 돼. 지금 전원 그랬으니까 아까. 그래서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근데 그게 속을만 하죠. 자, 을은 좋겠네. 다 가졌으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다 갖고 와야 돼. 이렇게. 그럼 7번은 줄만 거주세요. 제3자 동의 승낙. 7번에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 가끔 그런 말 나와요. 등기에서. 등기할 때 제3자 허가 동의를 요한다. 근데 문제는 제3자 허가 동의서 이거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어요. 갖고 올 때는 모두 첨부해라. 인감도 첨부해라. 이렇게 되고 있죠. 8번에 이제 뭐 비법인 사단 뭐 그 의미 없고. 자, 무슨 여기 가서 다시요. 인감증명은 자, 일단 기본 세 지문이에요. 자, 제출하는 경우에서 다시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인감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누구 인감? 가등기 명인인 거. 세 번째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 다음 어떻게 했다?
등기부일 정보를 멸실했다. 멸실하고 방법 3개 다 뭐 가져와라? 인감증명을 첨부해라. 그래서 요 3개 다 첨부하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3개 다 보시고 요 문장은 나중에 다른 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때? 협의 분할할 때 누구의 인감? 전원께 인감이겠죠. 4개. 그래서 가장 주요 지문입니다. 자, 그 뒤에 가서 몇 개 볼 지문이 있습니다. 자, 3번은 나중에 볼 거고요. 자, 4번 좀 봐주세요. 4번. 인감지 제출 시 유의사항. 1번과 2번이 개정이 되고 한 번도 안 나기 때문에 한 번씩 보셔야 돼. 자, 4번, 1번 보세요. 4번, 1번. 자, 양가로 2. 양가로 2가 거기에요.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경우고. 자, 거기서 1부터 3까지. 1, 2, 3, 3개죠. 여기 1, 2, 3, 3개. 또 하나 6번. 6번이 여기에요. 협의분할. 요 4가지예요. 자, 그 뒤에 보세요. 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여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그세요. 권리의 처분 권한을 수했을 때. 좀 특이한 사항이죠. 자, 뭐를 수했다고요? 권리 처분 권한을. 그때는 그 대리인의 인감짐을 함께 제출한다. 본인 꼭 필요하죠. 누구 것도? 대리인 것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포인트 거기에요. 권리의 처분 권한을 수했을 때. 그때 인감이 2개 필요하네요. 본인 것도 필요하고 대리인 것도 필요하고 그 말이고. 그래서 이 문장이 개정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 한 번쯤 뭐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자, 법정 대리인이 양가로 2 또 나왔죠? 제출한 경우에요. 1부터 3까지 쭉 가서 그 다음 줄 4부터 7까지. 그럼 다 아니에요? 1부터 3, 4부터 7까지니까. 다지? 다야. 자, 다예요. 자, 그 다음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자, 법정 대리인 나왔죠. 그러면 본인은 뭐란 소리예요? 본인은 미성년자. 이거요. 이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고 등기를 이제 법정 대리인이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인감은 본인께 필요해요? 법정 대리인께 필요해요? 아니, 법정 대리인께 필요한 거지. 애들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 다음 5번 가세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용도. 자, 이제 주로 봤어요.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얼마? 3개월이에요. 자, 그럼 한번. 자, 보세요. 좀 이따 우리 서류 쭉 나올 건데 이렇게 하세요. 서류가 이제 몇 개 나올 거예요. 인감증명. 그 다음에 주소증명 정보. 이게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또 하나 이제 대장. 다 똑같아요. 유효기간 얼마? 다 3개월이에요. 3개월 이제. 동일합니다. 3개월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인감대로 어디 가야죠? 주로 동사무소. 딱 가면요. 용도 쓰게 돼 있죠. 용도는 언제만 적어요? 부동산 매도용만. 그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줄거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에서 이제 거기 첫 번째 끝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 이렇게. 이제 2개. 그래서 첫 번째는 유효기간 얼마고? 3개월.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용도는 언제만 적어라? 부동산 매도용일 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 서류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서류 파트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갈수록 비중이 좀 줄어요. 옛날에는 서류 파트가 보통 한 해에 4개씩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가.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자, 첫 번째 봐주세요. 서류 4개 나왔습니다. 자, 정리 간단하게만.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 신청서. 틈만 하면 찍으려고. 신청서야, 신청서. 자, 다시 이제. 여기는 시험 나오면 2가지 나왔어요. 기존 시험은 그거 나왔어요. 간이인가 정정이. 자, 그러면 자, 다시. 신청서 여러 장일 때. 간이는 누가 하고? 법에는 그중 1인. 엄밀히 말하면 각각 1인. 정정인은 누가? 전원 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야 돼요. 일괄 신청. 자, 일괄 신청. 자, 요건 첫 번째는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또 하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할 때. 그게. 그래서 요 2가지가 이제 흔히 시험 나온 포인트였어요. 이해하셔야 돼, 2개.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등기 원인 정보. 자,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 요게 계약서지. 계약서고 여기가 시험에는 그거 나와요. 검인계약서. 다시 이제 자, 검인계약서. 자, 검인은 언제 검인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딱 떠올라야지. 또 중요한 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원인 정보가 판결서 정본이라면 거민은 유한다 안 유한다? 다시 받아라. 이렇게 이제 다시 받아야 돼. 판결서인데 됐고 이제 그래서 여기 거민계약서.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등기필 정보. 이 정보 파트는 흔히 시험은 그거 나왔어요. 첫 번째 불첨부. 첨부하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 자, 다시 정보 파트 보세요.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첫 번째요. 자, 불첨부에서 등기하는데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의무자가 없는 거 뭐 있다? 뭐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두 번째는 권리에 관한 그랬죠? 그럼 만약에 권리 등기가 아니다. 표시 등기. 표시 등기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또 하나 등기의 진정성 보장. 믿을 수 있죠? 대표가 판결과 촉탁. 자, 또 나왔어요. 이제 자,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는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원칙은 안 한다지. 잘라서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 권리자 신청할 때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없으니까.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 이제 불첨부. 또 그다음 이제 또 요거 나왔어요. 멸실했을 때. 자, 멸실함은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 공증서 부본.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였어요. 이제 올해 시험 하면 그거 나올 거예요. 아까 봤던 등기 예규. 여기서 이걸 언제 작성하는지. 자, 작성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작성은 이제 첫 번째. 무슨 등기했을 때?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두 번째, 설정 이전을 위한 가등기했을 때. 세 번째,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 등기했을 때. 요게 이제 가장 주요 지문이에요. 여기. 이거 보셔야 돼요. 작성. 또 이제 받아보면 1년 번호 몇 자리? 12자리. 비밀번호는 50개 됐고. 또 요거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대표 아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세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했을 때. 또 하나 추가? 간공서 촉탁 등기할 때. 여기가 이제 등기 신청인, 명의인, 양자가 불일치한다. 그 말이고. 그래서 느낌이 여기 이제 자, 여기가 충분히 이제 정답으로 나오실 시기입니다. 이제 꼭 보셔야 돼. 그다음 이제 인감 증명. 인감은 제출하는 경우 세 가지. 자, 첫 번째,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누구 인감? 가등기 명의인 거.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 다음, 등기bil 정보를 멸실했다.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다 뭐 갖고 와라? 인감증명. 그래서 서류 파트는 요만큼 이제 가장 주요 지문들이에요. 쭉 보시면 돼. 그래서 좋아진 거는 뭔가면요. 서류 파트가 비중이 많이 좀 줄었어요. 적어도 요만큼은 꼭 아셔야 돼. 됐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필요한 부분을 줄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